안녕하세요. 오늘은 4학년 사회 교류 수업 어렵지 않아요를 주제로 어떻게 하면 4학년 사회 공부를 좀 더 풍부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교류 수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1학기 사회에서는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중심지와 문화유산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이 중심지와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과정이 포함되고요.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도 공부의 한 과정인데 이 만든 자료들을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학년 2학기에서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사회문화의 다양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 촌락의 경우는 농촌, 어촌, 산지촌 다양한 환경이 있고 그에 따른 특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전남의 경우는 시골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로 다른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학교와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근 도시 학교와 교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손편지를 주고받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면서 그 특산물을 어떤 선물로 보내주면 좋을까 하고 현명한 선택을 좀 더 깊고 생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1학기에는 부여, 2학기에는 거제시 칠천도 학생들과 교류를 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수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교류할 지역, 교실을 선정해야겠지요. 이 교실은 어떻게 찾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교실은 여러분들 대학 동기 선생님들이나 선후배 선생님들이 다양한 지역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디스쿨과 같은 선생님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편지 교류를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편지 교류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부산도 보이고요. 용인, 서울, 대구, 다양한 지역들이 보이네요. 이곳에서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 교실과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류 수업을 하게 되면 손편지를 주고받는 활동이 아무래도 꽤 있는데요. 이때 이 손편지 같은 경우는 편지지를 구매를 해서 써도 좋지만 이렇게 무료 편지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니즈폼이라는 사이트는 회원가입만 하시면 이 무료 편지지 게시판에 있는 무료 편지지들을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반이 이번에 뽑아서 쓴 편지지인데 생각보다 꽤 퀄리티가 좋죠. 그리고 우편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편지 봉투로 된 거는 한 2-3천 원이면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는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학급비에서 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사비로도 괜찮겠다 해서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4학년 1학기 사회에서 어떻게 교류 수업을 진행했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선 중심지를 소개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활동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4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중심지를 소개하는 편지, 그리고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거는 편지 대신에 자료를 만들어서 화상 수업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처음 보냈던 편지인데요. 이 손편지와 함께 사진도 같이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 L자 파일에다가 편지와 함께 간단한 우리 반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문구류, 포스트잇, 귀여운 포스트잇이라든지 무늬가 있는 색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끼워서 같이 보내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편지를 받았을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보냈을 때도 설렜지만 받는 거는 더 설레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부여에 있던 친구들이 문화유산 소개하는 자료를 직접 중심지 탐방 사진과 함께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보내준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뒤에 게시판에도 계속 전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 교실 친구들 수는 적지만 다른 지역의 이 교실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은 넓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갖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4학년 사회 수업은 아무래도 지도를 활용하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지도를 크게 붙여놓고 이곳의 중심지 설명과 문화유산 설명을 이렇게 실과 끈으로 연결해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게시판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류하면서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같이 붙여주면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중심지와 문화유산은 편지와 사진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역사적 인물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술이나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창제 시간 등을 활용해서 역사적 인물을 한 명씩 골라 소개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했는데요. 이 파워포인트로 만든 역사적 인물 소개 포스터를 가지고 다른 교실의 친구들과 화상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화상 수업의 장면인데요. 여기 부여에 있던 친구들과 우리 장성 지역 친구들이 화상 수업으로 서로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학급의 경우는 화상 수업을 통해서 공부의 현장 범위를 넓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2학기에는 촌락과 도시, 그리고 현명한 선택,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학기에는 거제시, 그러니까 저희는 농촌이고 거제시는 어촌이라서 서로 다른 환경이기에 교류를 하면 풍부한 사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곳 선생님과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택배로 보내고 받는 장면이고요. 현명한 선택,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공부를 해보고 어떤 선물을 그 지역 친구들에게 선물할 것인지 정해진 예산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선물할 특산물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이 특산물 공부할 때는 패들렛의 그리드 양식을 활용했는데 상품의 종류별로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가 있어서 활용하기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젝트비 예산으로 구매를 했고요. 개인 물품은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현명하게 소비하는 생활화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남교육에서 나눠준 특별지원금을 활용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 우리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은 물건을 같이 골라보는 활동도 더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학년 사회교류 수업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다른 학년에서도 충분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